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용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스타일리시하게 네. 그 빨간 옷을 네. 또 눈치 없이 편의점 까만 최초 입고 공개. 오고. 그러니까 안에 셔츠도 그러니까 예, 빨간 신경 썼는데 컬러를. 목이 짧아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좀 입으니까 이게 좀 패셔니스타 신경 썼는데. 그거요. 알고 보면 이게 방송의 진심이에요. 그러게요. 예, 그는 기자인가 방송입니다. 네, 난 처음 때 마스가 모자 쓰고 나왔을 때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네. 역시 구경 기자는 방송 패셔니스트. 체질이다. 네. 아유 노래도 잘하고 래퍼. 춤도 한춤 하십니다. 그러니까 춤도 잘 추고. 아니,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 건 뭐합니까, 이게 조회수인데 지금 춤을 한번 보니까. 추세요.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구경의 정치 비상구에서 구경 댄스 파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구 기자님 너무 귀엽다. 근데 겨워요. 귀여워요겠죠? 귀여워요. 네. 예. 산타 모자 준비하시지. 네. 준비했는데 쓰고 나올 걸 그랬나? 산타보다 많이 작아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 한번 써봤는데 본방송에서 네, 4시에. 본방송에서. 네. 소피아님이 취재 편의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스포츠에서 써주셨어요. 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달러네요. 예, 그래도 달러. 모르겠어요. 봐요. 그 캘리포니아에. 야. 예,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입니다. 야. 예,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달러 비싼데. 네, 환율이 너무 예. 올라가지고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될 판이에요. 자, 저희 취재 편의점 늘 믿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광고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안 돼요. 본인만 해당합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시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예. 그러니까요. 네. 저도 연예인 흉대 한번 내봤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서경석 씨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쯤에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서경석 씨를요? 네. 서울대 출신 개그맨. 그때는 그런 컨셉이 게. 먹혔어요. 드물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서울대 출신 개그맨, 연세대 출신 개그맨. 그래가지고 서경석 씨하고 누구더라? 이윤석 씨 이런 사람들 인터뷰했었어요. 저는 서경석 씨랑 예전에 같이 프로그램 같이 했던 PD랑 개인적으로 좀 친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정말로 통이 크기가 남다르더라. 진짜. 역시 비교원 모델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비교원 잘 베풀잖아요. 보니까 지금 108만 원 크게 베풉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108만 원을 받으면 108 번뇌가 사라집니다. 네, 자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일매일 빛나는 자신감 디어 오늘 동키크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디어 오늘 동키크림 구매하지 마세요. 셉니다. 자 세수 후 당김이 전혀 없으신 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주름 걱정이 없는 분. 왜 이러세요? 하지만 눈만 뜨면 돋보기를 쓸 수가 없어. 너무 자세히 얼굴이 보여가지고. 주름 걱정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이 없는 분. 아침에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베개 자국이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바로바로 됐거든요. 재생이 빨리 됐는데. 그러니까요. 요새는 그냥 너무 길어. 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꼭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디어 오늘의 이유 있는 자신감
별점이 약 4.9점입니다. 오, 리뷰가 3,500개 돌파했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목장에서 착유해서 듬뿍 담았습니다. 아낌없이 팍팍 담으셨대요. 발라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쫀쫀한 피부 코팅막이 하나 더 생기는 그 느낌. 궁금하시다면 지금 크림 3개 세트 52% 할인으로 한 개당 18,720원.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동키크림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광채 안 나면 100% 환불해 드린대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바로 발라보시기 김은지 바랍니다. 기자가 많이 발랐네요. 예, 그러니까. 김은지 네. 기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은지 기자 손목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자세히 보면 예. 되는데. 자, 예. 디어 오늘 동키크림 010-6380-4733 진짜 빛나 010-6380-4733 네,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디어 오늘 동키크림 네,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이거 크림 바르시고 네, 여기저기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좋은 파티. 오늘 혹시 계획 있으세요, 구경 기자? 아 오늘 혹시 뭐 이렇게 예. 성탄절이니까 예. 집에 선물할 계획 예. 전혀 없습니다. 이런 네, 또 새해가 남아 있으니까요. 야, 이 부인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사모님이. 새해 선물로. 새해 선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 기자 혹시 무슨 오늘 파티 계획 아, 예, 특별한 게 파티 없어서. 없어요? 일만 해? 아 진짜 슬프다. 예, 슬픈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열일하는 구경의 정치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예, 일단 그러니까요. 좀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 크리스마스 선물을 팍팍 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처음에는 세게 그리고 이게 이래서 필요한가 보다 생중계 업무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6개월 후에 다시 하겠다. 네. 예, 예고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네. 내가 지금 6개월 전에 이러저런 얘기 해놨으니까 그 이후에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다. 점검. 그러니까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제 공무원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예.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거라고 기대하는 바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라는 자리가 그 공직자에게는 공공기관장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본인 기관이나 정부의 목표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몰랐던 분들의 면면을 좀 알게 됐어요. 네. 예를 오. 들면 그 지식재산처라는 게 이름을 바꿔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 그 김용선 처장인가요? 저는 이분을 봤는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우리가 부처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기재부라든가 그쵸. 법무부라든가 특정 공용부처에 집중돼서 맞아요. 그런 부처의 장들만 얼굴을 알리고 정책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식재산처에서 하는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언급하면서 또 어떤 센스를 부렸냐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는요 더 많은 사람을 충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한대소를 하면서 야 그때 근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네. 자료를 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면모들을 보면서 우리 숨은 공직자 중에서 실력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런 면모들을 보면서 정말로 국정의 톱니바퀴라는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고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국정 업무 보고가 굉장히 네.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님은 어떤 포인트로 예, 주목해서 저도 뭐 보셨습니까? 우선은 재밌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치 콘텐츠 워낙 늘어나기도 하고 뉴스 반복되다 보니까 덜 보시는 경향이 있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길 걸어 다니면서 업무 보고 틀어놓고 예, 걸으면서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재밌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탁월한 뉴스 장악력을 가지고 간 게 예. 대통령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조차도 네. 사실은 이 한삼희라는 분이 원래 환경 전문 기자셨는데 네. 이제는 뭐 연차 때문에 나오셨는지 환경 전문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시는데요. 이분이 새만금 희망 고문 이 대통령이 전국 찔렀다라고 예. 하면서 헛된 희망은 좋지 않아서 정리할 부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지점에서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뭐 물론 뭐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네.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뉴스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잘 전곡을 찔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춘수의 시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저는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막 이러저러한 거대 담론은 얘기하지만
그 민생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대통령이 얘기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생리대를 직접 언급하는 모습에서 감탄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어떤 주의자냐면 우리가 그 문체부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30년 만에 이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굉장히 원하는 나라의 맞아요. 국민이 되지 않아요. 정말 좀 의미 있는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슨 민주주의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늘 그래 박정희식 사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우아해지고 기품이 있어지고 그래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면서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그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생리대 같은 경우도 그냥 화장실에 공용으로 비치되는 그렇죠. 게 맞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필수품이니까요. 네.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어요. 뭐 예전에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휴지도 팔았던 거 기억하세요? 남대문 시장 같은데 그 명동 이런 데 가면 공용 화장실이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 데 가면 휴지 하나가 20원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거 파는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나만 기억하나?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20원 시절은 솔직히 좀 화장실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좀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예. 아니 옛날에 화장실에 휴지가 지금도 없었어요. 팔아요. 예, 지금도 예, 팔아요? 예, 파는 데가 어, 있어요. 예, 예, 예. 예. 지금 얼마예요? 1,000원은 넘지 않을까 모르겠네.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하여튼 500원, 그랬어요. 1,000원. 옛날에 명동에 이렇게 가보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휴지 다 훔쳐간다. 그래서 휴지 설치하면 안 된다 막 그런 감론을박이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휴지가 보편적으로 지급됐지 네, 않나요? 네. 그렇죠. 요새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다 휴지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여성들한테 필수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공공생리대로 해서 각 화장실에 비치를 하면 그럼요. 뭐 예. 누가 다 훔쳐간다? 뭐 초반에 뭐 그럴 수도 있게 누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꺼내 쓰는 거지. 당장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당황하지 않게 배려하는 센스. 뭐 이런 거가 뭐 요새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이 다 가져간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글쎄 그 정도 써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여하튼 저는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통령 처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말의 무게라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일전에 설명하셨던 그 생리대 문제랑 같은 날 업무 보고 때 나온 얘기 같은데 대통령이 뭘 물어보냐면은 그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음란물이 사이트에 있는데 왜 차단이 안 되냐를 물어봐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 사이트에 차지하는 음란물의 비중이 70%가 넘어야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답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그럼 거죠. 피해자의 신고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음란물 비율이 70%가 아니기만 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쵸. 대통령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를 뭔가 새로 고쳐서 차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활 속에 간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부분들을 네. 대통령이 말에 무게를 실어서 질문을 하고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비서실장 받아 적고 네. 소감 부처 받아 적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환류가 돼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 중요해 보였다. 예.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 틀면 나오는 그림이 너무 옛날 그림이라고 노인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누가 담당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신다 그래요. 제가 대통령실 그 청와대 그 예, 참모들 취재해 보면 댓글도 읽어요. 그랬더니 댓글 잘 다셔야 댓글 되겠네요. 엄청 많이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신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댓글 보고 요거 메모해 놓는 거죠. 이렇게 이거 체크해야겠다. 그래.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민생 국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랑 똑같은 김밥, 그 다음에 이제 야근, 야근의 일상화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우리 직장인 같은 대통령을 만났다, 너무 반갑다 그랬는데 이렇게 정치가 좀 되면 이게 5년 동안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행정이나 국정운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바뀔 네.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듭니다. 한편으로 많이 깨져요. 아예 뭐 너무 몰아붙이는 모양새는 본인도 한 6개월 후에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공직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게 맞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3번, 4번 다시 물어보는 방식은 서로에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그리고 막 그 대통령이 막 숫자 물어보니까 틀린 거 일단 막 떠들고 아이, 막 그렇죠. 콩 GPT 아이고, 속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숫자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숫자만 외우는 그렇죠. 그 관료들이 그러면 안 생긴다. 돼요. 이거 예. 위험하다. 근데 대한민국 집단지성 진짜 훌륭한 거 걸러내잖아요 또.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네. 사과하고. 그러니까 진짜 상호 감시 견제 이런 게 실시간으로 되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말 위로부터 예. 또 아래로부터 많이 이루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뿌듯합니다. 예. 네, 요대로만 잘 해주시면 좋겠다. 확실히 이제 비상계엄 막아내는 우리 시민들의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꿈꾸는 나라의 가장 1순위가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이번에 처음으로 네.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항목이 1등이 됐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K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역진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네.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게 시민이구나라는 생각 좀 다시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낮다고 평가한 응답은 21.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43.7%가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보다 높다 16.8, 60% 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중산층인가? 생각.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것은 떨어졌어요.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때는 65%였거든요. 행복도가 근데 51.9%로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는 63.1%에서 52.9%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진보 보수 갈등이 제일 많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게 82.7%예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인 그 우익 세력들의 준동 그리고 거기에 협잡하는 보수 언론들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한 이 문제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분들이 결국은 이 사실 우리 정치가 약간 희망을 보여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적어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 지수가 떨어진 것은 경제 생활 수준이 중산층이나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 삶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해법을 모색해야 되고 민생을 지원해야 될 정부 지원책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를 두고도 한쪽에서는 환율이 높다 비난하기만 급급하고 그러면 그 환율을 낮추기 위한 해법을 여야 정이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의식을 가진 야당이 필요한데 지금 정쟁의 장으로만 여기 연말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24시간을 민생을 바꾸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뉴욕에 계신 노미님께서도 야. 크리스마스라 야 크리스마스 야, 좋네요. 정말 이 네.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슈퍼챗 100불이나 쏴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야, 성숙한 네. 민주주의와 100불. 야. 네, 복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26년엔 꼭 내란 척결 이루어내기를 멀리서 기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노미님 뵈러 뉴욕 한번 가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좀 네. 재밌는 게 지금 미국 시간이 좀 시차가 있어서 다릅니다. 네. 미국 시간은 지금 23일이에요. 아. 성탄절이 아직 안 아직-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장윤성의 취재 편의점을 네. 응원해주기 위해서 예. 미리 성탄을 이렇게 예, 보내오신 그러니까. 겁니다.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야, 예. 진짜 저희 따뜻한 이거 크리스마스. 그 바꿨어요. 그러게요. 예. 빼기. 내일까지 예, 성탄 분위기로 예, 가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 사연이 좀 있어요. 아. 작년에 만들었어요. 아 이거를 아 근데 네. 그때 내란 국면이어서 못 쓰셨군요. 못 썼어요. 예. 내란 국면이어서 그렇네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 예, 아, 작년 크리스마스 그렇네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2년 만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작년에 어떤 연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윤석열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맞아요.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정말 예. 12월 3일 당일에 충격적인
경제적인 사건 그리고는 두 번의 탄핵 시도와 한 번의 탄핵 실제로 한 번의 탄핵 시도와 한 번의 탄핵 가결 이것까지만 기억이 나고요. 25일에 뭐 했는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러게요. 뭐 했는지 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냥 계속 길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 저도 방송했겠죠. 뭐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우리의 뭐 기록은 24, 다 25일날 쉬었겠어요. 네, 유튜브에 보니까 남아있죠. 지금 네, 보니까. 다들 뭐 후원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서로 같이 예. 이렇게 이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자체가 너무 사람들한테 좀 소중하다고 네. 애틋하네요. 행복도 야. 행복도 예 이런 게 올라가고 있다. 자, 예. 야 내란숙의 윤석열 진짜 뻔뻔 그 자체인데 그 얘기부터 좀 합시다. 세상에 사병들 사줄 통닭 그거 잘라가지고 그 예산 잘라가지고 계엄했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치킨 계엄이냐고, 사이다 치킨 통닭 계엄이냐고. 통닭 계엄, 통닭 예, 계엄. 통닭 계엄했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러니까 궤변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헌재 나가서는 박수를 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자기가 이제 시정연설이라든지 국회 갈 일들이 많았는데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아냥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수준의 이야기죠. 네. 어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지기현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지금 막판에 몰아치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한수라고 하는 육참 총장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박한수 이제 증인이 사실 증인 신문에 그렇게 대가 세게 뭔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희 취재 기자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뭔가 승기를 잡았다는 느낌으로 몰아붙이듯이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는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중에 하나로서 일반 사병이라든지 장병과 관련된 치킨값까지 야당이 깎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이게 전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본인이 예전에 담화문을 김용현과 머리를 맞대고 작성했던 기억의 잔상을 가지고 저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데 네. 당시에 윤석열 담화문이 보면 굉장히 나쁜 부분이 뭐였냐면은 선량한 국민과 군인들을 나눈 이관계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담화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은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그게 담화문의 계엄 선포 사유 중에 하나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순한 버전으로 네. 통닭 버전으로 지금 돌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네. 이 당시에 담화문을 썼던 때의 마음가짐을 잊은 것 같은데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이 도와야 되고 군이 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군과 국민을 가르는 이관계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뻔뻔하게 예. 저런 식으로 마치 원사가 병사들한테 예. 통닭 사줄 돈이 없다라는 설명을 예. 하는 거는 세상에 그런 정말 예산까지 말도 안 되는 깎아버려, 거고 이런 저도 거죠. 군대 생활 2년 했지만 예. 원사한테 통닭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뭐 40년 돼 가지고 말이야 집이 다 비가 줄줄 새고 이런데 그거 좀 고쳐주자고 하는데 세상에 그 예산을 깎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그 민생 사실상 이제 군인들의 가족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고 막 네. 그런 낙환 시설에 좁은 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후벼 파면서 그런 예산을 민주당 야당이 깎아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엄을 해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야라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2024년 9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군의 급식 및 피복 예산을 1,008억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요. 본인이 깎았죠. 예, 네. 자기가 깎았어요. 네. 그래서 기본 급식비 단가가 1인당 13,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째 동결을 하고 물자, 호송병 등 영예 병사들의 식사 지원을 위한 매식비 예산도 7억 7천원으로 그냥 동결을 시켜버려요. 자기가 동결시키고 자기가 깎은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고, 에? 그거 요만한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깎았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 간식비도 깎았네. 간식비도 그러니까 4,000원에서 이쯤에서 3,000원으로. 그러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예. 사실은 이 정도의 집계가 될진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용산 관저시대를 열어서 그 만찬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집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찬 비용. 예, 역대 예. 대통령과 증액 비율을 한번 따져봤으면 예.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거의 만찬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윤석열은 예. 정말로 여러 사람 불러다가 술도 먹고 완전히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군인들 불러다가 또 술 예. 먹고 계엄 모의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비용의 증액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 아니 네. 뿐만 아니라 용산 이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비용이었는지 그렇네요. 드러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만 하더라도 500억 가까이인데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걸 보면 3,250억이 넘는다라고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외 여러 가지 비용 다 합치면 더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예. 이런 비용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져다 대는 게 심지어는 이제 와서 저런 말 한다는 게 좀 너무 좀 궁색하게 끝이 없는데 네. 지기현 부장판사의 좀 재판 진행 다시금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이런 식의 윤석열의 주절주절들을 좀 끊어내고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계속 진행 중이고 지규현 판사가 요 재판을 언제 변론 종결을 하고 네, 날짜를 네. 말하긴 했습니다. 1월 9일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변론 종결을 1월 예, 9일에 한대요. 하지만 그때 정말 될 수 있을지는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네, 이 본인 사람 목표이긴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계속 예. 어기니까 그리고 뭐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제 22일 재판만 하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끊고 가야 되는데 일단 제가 다 들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하여간 그리고 박안수 총장이 나갈 때 약간 박수 같은 걸 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제재해야죠. 예, 그리고 당연하게 제지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재판 취재 가봐서 알지만 뭐 기자들이 뭐 다리를 뭐 이렇게 좀 자세가 단정하지 않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일반 방청객한테 맞아요. 가서도 그것도 경위들이 네, 모자 벗으라고 모자 하고 벗으라고 다리 하고. 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똑바로 박수 앉으라고 치고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재판 진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특검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제지해 달라고. 근데 그거를 강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게 시종일관입니다. 저희가 참여연대 민변하고 같이 초반부터 내란 재판 모니터를 했는데 김용현 재판 더 가관이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 결국 이하상 예.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감치 언제 합니까? 이 사람 진짜 아유. 하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곧 끝납니다. 그렇죠. 예, 김기현 의원은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거죠. 네. 예, 로저 입건이 된 비비에.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사실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김기현 부부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예상되는데 그 초반의 수사 그 착수 경위와는 다르게 뇌물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로저 비비의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랑은 당을 대표하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당 대표실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석열이 영향을 끼친 대가로 그런 식으로 김건희 부부가 선물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과 의거하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대가 관계라는 것이 명징하게 이제 입증되는 상황으로 가는 네. 거기 때문에 처벌 형량이 굉장히 센 그렇죠. 뇌물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23년 3월 17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일본 순방 귀국길에 오를 때 그때 일본 순방 갈 때겠죠? 네, 갔다 올 때 네. 예, 와가지고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만나서 직접. 근데 저는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세비 통장에서 이게 돈이 나갔다는 그렇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예. 겁도 없다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자의 어떤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인사라고 주장을 했던 예, 바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자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이 그리고 심지어 당 대표실이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특검에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을 만큼의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바터가지고 예, 나올 어떤 밖에 식으로 안 사법 나와요. 처리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좀 그렇긴 한데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권력자들에게는 관대한 거 아닌가. 그리고 권력이 있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그냥 넘기는 거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구 기자님? 아니 저는 뭐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네.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많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이 김기현 당대표 선거라는 것도 예. 당시의 경쟁자가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예. 나경원 의원을 여러 가지로 보면 윤석열이 예. 해하는 그렇죠. 과정 속에서 이제 김기현이 떠올랐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오세훈 그 시장 선거에서도 보면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경쟁자로서 피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일말의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게 상황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오후 2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예. 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예. 받게 되는데 불출석 얘기 아직 없죠. 네,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예.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참고인 수준일 음. 수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안 다 나올- 얘기할 거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창수 전 지검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해뒀다라고 하는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검의 수사가 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초에 그 지휘부 PC를 찾아보니까 일부가 디가우징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일부가 디가우징 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그 외에는 증거가 또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창수 전 지검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고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뭐 수사를 넘기면 되겠지만 예. 사실 경찰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또 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검찰 단계에서 막힐 수 검찰이 있기 봐줄 때문에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좀 걸 고려한 것 같은데요. 버티다가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로 넘어가면 어차피 내 후배들이 할 거니까 야 엉아야 이러면 그냥 유야무야 네.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버티는 하는 게 거다.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증거가 꽤 나왔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창수 지검장. 예,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일부 발견이 됐는데 예. 그게 이창수 전 지검장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저는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음. 전해드리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 수사도 좀 우리가 좀 눈을 부릅뜨고 보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관련된 수사예요. 검찰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봐주고 대충 띄엄띄엄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엔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런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이 기사 쓴 거 보니까 청렴도 조사 보도가 있더라고요. 검찰 청렴도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더군요. 권익위가 공공기관 모두 709곳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일종의 이제 이게 세계 그 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TI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국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매년 이런 공공성, 청렴성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꼴찌예요. 네, 검찰이 꼴찌다. 예, 5등급이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외교부, 검찰 그리고 경찰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전혀 반성도 없고 뭐 문제 제기하면은 항명으로 나오고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전직 검찰 예. 출입 기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결국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약에 소환에 응한다고 한다면은 특검에서 주요하게 물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수사팀 지휘부와 수사팀이 바뀌는 과정에서 총장이 인사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정기적인 인사로 당시에 이제 명품백이라든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려고 할 때 중앙지검장부터 주요한 차장 멤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박성재라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의 외력을 행사했는가? 검찰청장이 사실은 검찰청 전체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의 월권액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세간의 보도에 따르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마치 이제 그 이원석 총장에게도 임기가 남은 총장에게도 사퇴를 권유하는 듯한 뉘앙스의 맥락의 기사들. 물론 직접적인 대화 내용 공개된 적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물을 것 같은데 이원석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 사실에 근접하게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박성재를 위시한 사실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총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적어도 김건희에 대해 유무죄를 정해줬다기보다는 소환해서 검찰 청사에 조사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기고 중앙지검에서 경호처 부속시설에 가서 정말 황제 조사를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지휘권 자체가 상실되는 상황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저간의 배경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사를 향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원석 총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키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술할지는 사실은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검찰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고 이원석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찰에서 총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 논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할 것인지 정의감을 구현하는 방식이 더 크게 될 것인지 무게를 달아봤을 때 지금 솔직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를 받아보고 결과를 받아봐야만이 본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7초 침묵의 진실을 과연 다 후련하게 다 털어놓고 당시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할지.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과거 자신의 어떤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감싸고 뭉개고 넘어갈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영부영 뭐 그런 태도가 오늘날 검찰을 문 닫게 하는 기폭제가 된 근데 거다.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앙지검 지휘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예. 전임 지휘부는 네. 마치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어차피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초대 중요한 인사에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윤 중에 친윤들인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는 건 안 나중에 된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송내가 정말로 무혐의였는지 예. 불기소였는지 기소였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꾸 그 대비적으로 뭐 이창수의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의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판연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던데 전혀 그런 아니죠. 착각 일랑하지 마시라. 다 네. 똑같다.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친윤 핵심들이잖아요. 이원석, 송경호. 근데 그마저도 걷어내고 거기에 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건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창수가 픽업돼서 왔다는 것은 필경 김건희 사건을 씻어주는 설거지용으로 온 거다. 이창수는 네. 그 용이다. 이거 끝나면 팽시킬 거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창수 지검장 굉장히 불명예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용도로 쓰임 당했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 검사라면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자라면 최소한 검사라면 최소한 그런 거는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국 뭐 그렇게 쓰임 당한 그리고 거 아닌가. 묘하게 당시에 민주당이 이제 너무 이제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난과 함께 뭐 계엄을 했다는 사유로 되고 있는데 당시에 탄핵이 아니 이제 통과돼서 헌재에 갔던 분들 몇몇을 보면요 사후적으로 다 해설이 됩니다. 한덕수 그렇지. 그리고 중앙지검에 있는 지휘부 같은 경우 지금 사건 보십시오. 처리해 놓은 게 지금 하나하나 일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탄핵이 빨랐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 좀 네. 해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휴 답답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내란을 우리가 그 종식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고 특히나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그 윤석열 정권 내내 상당히 많은 역할을 김건희, 윤석열 내외와 했다는 것이고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큰 거 터진다. 예. 박성재를 중심으로 디립답하면 큰 거 터진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큰 거 터지면 알려주나요? 박성재 특검 아니, 제안하신 원조이신데 터지기 전에 아니 원조 저 박성재 특검 제안한 원조 저기 구경 기자가 특종에서 알려주세요. 사전에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진짜 그 저 조태용 네. 그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뭔지 그러게요. 개엄날 예. 개엄 전 아침에 주고받은 문자가 뭔지 그리고 저 누굽니까 서울청장 김봉식. 김봉식의 네.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으로 밝혀낼까 29일 날 수사 예. 발표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 이제 내란에 이제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핵심이 이제 김건희 씨 그 당시 행적과 네. 그리고는 윤석열 씨의 발언일 텐데 네. 내란 특검에서 한번 사실 좀 털어주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자백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문자를 알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걱정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이제 2차 특검을 하자는 건 알겠는데 어떤 특검이 가서 정말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수사해서 밝혀낼 거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들 다 뭐 똑같은 그냥 방식이라면 또 검사 쓸 거 아닙니까? 특검 수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꼭 검사 출신이 특검을 해야 되나?
이런 네, 반문도 있더라고요. 민중기 특검도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팀을 꾸르는 데 있어가지고는 검사의 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건희 수사무화 의혹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팀에는 검사가 없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수사가 그래도 진행이 돼가지고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좀 배치하고 배분하면서 견제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잠시 후에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든 언론이 지금 그 위헌 논란이 있다, 악용 소지가 있다, 한겨레 뭐 동아 뭐 다 그 특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그러니까 위헌 문제 시비가 이로써 헌재에 가게 될 경우에 네. 정말 그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받게 된다면 좀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언론 개혁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에서 부족해가지고는 네.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무화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쓰이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인가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환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유성 이제 보복 기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판결문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분조차도 지금 이 과정상에 뭔가 이게 껄끄럽지 못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탄핵이 못 됐던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법을 좀 더 다듬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이나 그 언론 유관 단체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네. 그 법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허위 정보 좋다. 근데 허위 정보의 개념 정의는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면 조작 정보라는 것이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하면 조작이라는데 그럼 조작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를 그러면 누가 규정하는 것이냐, 판면해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처벌을 하게 된다면은 그 명확성 측면에서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초의 보도가 언론에서 됐을 때 물론 잘못된 보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되고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 맞지만은 예를 네. 들면 권력자라든가 재벌을 상대로 한 보도가 나왔을 때 네.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봉쇄하는 소송이 남발될 그렇죠. 수가 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명징하게 지금 민주당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는 약간 불안한 요인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아마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유관 단체들의 비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권리구제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배액배상 소송을 이렇게 법제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규율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무적인 기구나 단체들을 실제적으로 구비함으로써 이런 원중에 것들을 있잖아요. 막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방안은 되게 다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송으로 가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몇 권리 년씩 구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소송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해 당사자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하기가 편해요. 그럼요. 뒤에 이제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입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사만 하더라도 이제 대형 언론사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네. 취재 편의점 저렇게 열악한 매체들은 저는 100% 국민의힘이 입틀막 봉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초반에 들어갔다 빠지긴 했지만 단순 오인 정보까지도 네네.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면 이거는 숫자 틀리고 날짜 틀리고 이러면 싹 다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손해를 가할 정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 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위헌 소지 여부 뭐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시민단체가 소를 제기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언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권력 감시 기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권력 감시 기능인데 이 권력자에 대해서는 또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배액배상 5배가 뭐가 맞냐? 어?
그 정도는 해야지 그거 가지고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냐 더 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언론이 이게 공격을 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저는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송을 해서 무죄 받으면 뭐하냐 집안 다 망했는데 예? 저는 거기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국에 무죄 받으면 뭐합니까? 예?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소송부터 3대가 망해. 거덜나. 거지되는 거야.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짚어볼 대목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형법을 빠르게 개정을 해서 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심란합니다. 예, 심란.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그렇죠. 빼라고 없어져야 했죠.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갔죠. 이제 뭐 물론 망법이 아니라 형사법 개정이 맞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순서상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이게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좀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매체들 혼내주는 데는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을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54분이네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세게 다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1시간 전쯤인가요? 좀 더 된 겁니까? 입장문을 예, 냈더라고요. 입장문을 예. 냈습니다. 10시 16분이니까 한 9시쯤에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진위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합니다. 첫 번째, 한겨레 신문의 칼 호텔 방값 거짓 해명 보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 호텔에서 약 34만 원 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 8천 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 원과 34만 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2023년 며느리 손자가 하와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했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습니다. 일찍 도착했고 관광도 아닌 가족 방문이라서 짐이 단촐해서 별도의 수속 카운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과는 심플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물론 본인은 디테일하게 싸우고 싶은 지점들이 있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나오는 논란이 아니고 계속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주변에 뭔가 구설이 계속 있다라고 하게 보이게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특히 그게 이제 보좌 직원들이 폭로하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유불문하고 잘못했고 앞으로 본인의 태도를 다 들어보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못하긴 했지만 사실 이래요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상황을 좀 반성하거나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일개 의원이 아니고요.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당의 원내대표, 그것도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의 태도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망각한 상태에서 몰각한 상태에서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에서야 이제 정제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예를 들면 반환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뭐 반환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와서 이제 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이고 어떻게 관할 상임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게 1원 한 푼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적절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어제 기자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카로텔 지금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한겨레가 확인할 때하고 그러면 그 서귀포 카로텔이 잘못한 거죠. 한겨레 신문이 확인할 때는 이렇게 확인해주고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을 기자들이 물어보면 72만 5천 원이고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34만 원이 되는 겁니까? 주식 포함? 그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국회의원이라고 할인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예.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른 당의 누군가가 했다라고 이렇게 정말 블랭크를 넣어두고 생각을 해보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좀 사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설명을 그냥 제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 어떤 설명으로 이해가 가냐면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숙박권을 구매하는 과정,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 구매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할인가. 내부에서 이제 그런 숙박권을 구입할 때 비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접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만약 서로 그렇다 추론입니다만은 서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통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는 가격이 그 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사실 사람들은 그 숙박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뭐 댓글창에 왜 김병기 의원을 마녀 사냥하십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듣기 싫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 감시 기능입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지금 보좌진 탓을 하고 있죠. 그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로 보좌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도 상호 모순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진 보좌 직원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가 1단이고요. 2단에 그렇지만 나는 탓하지 않아. 이 탓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며느리가 생후 6개월 된 손자가 있다는 거를 보좌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보좌 직원이 네. 생후 6개월 된 며느리가 생후 6개월 된 손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좌진이 어떻게 알아요? 김병기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보좌 직원이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좌 직원이 내가 언제 말했어? 네가 알아서 한 거지.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김병기 의원 그렇게 안 받고 저희 원내대표 출마하실 때 두 차례나 방송 나오고 했잖아요. 예. 인터뷰 나오시고 그 MBC 그 뭡니까 아들 국정원 맞아요. 그때 취업 청탁 해명도 의혹 하고. 때 또 오셔서 막 우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홍장원 그 차장. 맞아요. 후배 네. 홍장원 차장이 뉴스공장 나가서 얼마나 지원 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저는 그 결과 당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남 탓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동접이 막 훅훅 떨어지고 있는데, 예, 저희들은 언론이고 기자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네. 맞는 거지. 예, 여기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 맨날 민주당은 뭐 똑같이 국민의힘은 더 난리치는데 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해? 왜?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당을 왜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살펴보시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과했나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과했나? 죄송합니다. 중요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11시 2분이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성탄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현 기자님부터. 아니 저희 또 이렇게
오늘 성탄 당일에도 이 네.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편의점만 시청하지 마시고요. 저에게도 선물이 될 수 네, 있게 오후 구경의 4시에 정치비상구. 구경의 정치비상구 오셔가지고 성탄 선물 야. 좀 많이 좀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슈퍼챗도 많이 써주시고요.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도 숟가락 얹어서 5시에는 정치비상구 4시에 보시고 5시에는 네, 바로 뉴스인 넘어갑시다. 넘어오시면 됩니다. 예, 뉴스인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유,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올해 한 해가 갑니다. 정말 작년 요맘때만 생각하면 진짜 피꺼솥.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무슨 정신으로 그러게요. 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생각도 아. 안 날 정도로 길바닥에서 일편단심 민주주의 요거 하나로 버텨온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체포됐나 안 됐나 이거 살펴보지 않아도 되니까 훈훈하게 예,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취재 편의점 이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죠? 네. 네, 내일도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메리 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